안녕하세요. 달란트 이야기 김현주입니다. 달란트 이야기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시는 분들을 발굴해 소개해드리는 프로그램인데요. 오늘은 좀 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달란트 미션, 달란트 TV에 기증된 물품들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다문화 공동체를 섬기고 계시는 프레밀리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오늘 여러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레밀리를 섬기고 있는 정종원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레밀리의 김성은이라고 합니다. 네. 두 분 참 인상이 좋으세요. 근데 프레밀리라는 이름도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지는데 어떤 의미가 있나요? 프렌드랑 패밀리 영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네, 두 가지 이름을 왜 합성을 했냐면 친구이자 가족이 되어주는 역할을 저희가 하는 일을 그런 사역을 하고 싶어서 어떤 복지관이나 센터의 역할이 아니라 진짜 친구이자 가족이 되어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일하자 그래서 이름을 프레밀리로 정했습니다. 오, 너무 멋있는데요. 친구이자 또 가정의 역할을 우리가 한번 해보죠. 그거는 정말 진정성이 담겨야 할 수 있는 일인데 프레밀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담당하고 있나요? 이제 프레밀리는 이제 이주민 중에서도 이제 결혼 이민자 중에 이제 이혼을 당하신 분들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네. 남편의 가정폭력이라든가 알코올릭 문제로 인해서 이제 이혼을 당하신 분들을 저희가 주로 섬기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한가족 공동체 모임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이제 아픔을 가진 엄마들과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들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이제 3년 넘게 하고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엄마들은 같은 아픔을 가진 엄마들끼리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이제 위로하는 시간, 또 네. 아이들은 또 함께 즐기고 놀 수 있는 시간으로 저희가 꾸미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위켄드 스쿨이라고 해서 저희가 주말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10시부터 4시까지 아이들을 이제 저희가 보호하고 있어요. 네. 이걸 하게 된 동기는 한 2년 전쯤에 이제 엄마들하고 아이들하고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토요일 날 아이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핸드폰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 보거나 뭐 컴퓨터로 막 이제 놀고 있다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이들이 보호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토로해서 저희가 2년 전에 그럼 우리가 한번 보호해보자 아이들을. 그래서 큰 맘 먹고 이제 아이들을 이제 불러 모으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 한 40명 정도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아이들이 저희가 치료해보겠다고 이제 치료 프로그램들을 했었는데 한 반년 해다 보니까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는 정말 이 가정에서 엄마랑 아빠랑 주말에 이제 함께 이제는 시간들을 보내는 게 더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작년부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정말 토요일 날 오전에 성경 공부랑 찬양을 배우면 점심 먹고 나서는 정말 엄마랑 아빠랑 해야 될 일들, 뭐 같이 산에 가거나 뭐 마트를 가거나 아니면 뭐 수영장 가거나 이런 식으로 함께 이제 엄마랑 아빠랑 일어날 만한 일들을 저희가 경험시켜주고 있거든요. 정말 가족이네요, 가족.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 시간을 항상 기다려요. 그래서 네. 항상 모일 때마다 아이들한테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도 좋아하고 또 저희들도 그러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고, 또 세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제 더 누린 농장이라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저희가 10년 넘게 아이들 만나다 보니까 이제 뭐 초등학교에 있던 아이들이 이제 성장해서 이제 청년이 됐는데 사회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진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이런 수준이 필요한데 저희 아이들은 좀 그런 수준에서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아이들을 교육시켜 보자라고 해서 정말 뭐 농장에서 농사를 시키지만 농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사회에 진입하기 위한 에티켓을 배우는 거죠. 시간을 지키는 거, 어떤 보고하는 거, 네. 일을 완수하는 거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고, 이제 엄마들은 이제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사실 저희가 이분들한테 이제 뭐 급여를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은 오셔서 이 무언가 이제 작물을 키우잖아요. 이 키울 때 그 어떤 생명을 이제 키우는 것 자체 속에서 이분들이 이제 치유를 얻으시는 거죠. 본인도 우울증이라든가 심적으로 안정이 되시는 분들도 많아서 네. 저기서 이런 농장을 통해서 엄마들의 이런 사회적인 이런 심리적인 안정, 그리고 아이들이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이런 발판, 이제 요 세 가지 교두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하시는데 이렇게 힘든 일을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게 되셨을지 그것도 참 궁금해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저희 둘 다 이제 사회복지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저는 이제 노인복지 쪽에 관심이 있어서 노인복지관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네. 어르신을 만나는 일이었는데 그 복지관에서 일을 할 때 이주 여성을 만나는 그런 사업들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이주 여성들의 삶을 이제 보게 되었고 그분들의 현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의 관심사를 어르신에서 이주 여성으로 많이 바꿔주셨어요. 네. 그래서 비전도 그쪽으로 많이 바뀌어서 제가 이제 노인복지관에 있으면서 회사 대표님한테 이주민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다. 그래서 같은 복지관 안에 있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또 발령이 나서 그쪽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이렇게 주중에는 그런 다문화 가정을 돕는 일을 하면서 주말에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갖게 해주시는 분야가 뭐냐면 일반 다문화 가정은 아니었고 다문화 가정 중에서도 이제 관계가 깨어진 가정들, 가정 폭력으로 힘들어하시거나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되게 마음이 쏠리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사실 주중에 사역으로는 이분들을 직접 만나서 상담하는 일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쵸. 워낙에 나라에서 정해진 프로그램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래서 주중에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 마음 주시는 대로 주말에 저희 부부가 이제 그런 가정들을 가정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기 시작했고 그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일들이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한국어를 잘 못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동행해야 되는 일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네. 동사무소 가는 것부터 해서 병원, 뭐 법원에 가거나 경찰서에 같이 가거나 그런 동행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서 주중에는 도저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기가 어렵겠다. 근데 하나님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이 사역을 하나님 하시기 원하시는 것 같고 이걸 사명이라고 저희가 이제 믿었고 그래서 신랑 직장을 이제 그만두기로 했고 그다음 저도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이 사역에 올인하기 위해서 이제 사단법인도 설립을 하게 된 거죠. 와, 아니 이 히스토리를 들으니까 더더욱 와, 정말 보통 일이 아닌데 참 이분들 대단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 그대로 깨어진 가정들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는 천사시잖아요. 천사. 그렇게 귀한 마음을 어떻게 가지셨는지 참 대단하십니다. 가장 힘드실 때는 어떤 문제인가요? 뭐 힘들다라고 막 이렇게 막 찝을 건 없는 그렇게 뭐 없는데 저희가 시작을 했을 때 가졌던 마음이 뭐냐면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이제 순수하게 민간 후원금으로 운영을 하자. 그 이유는 이제 안에도 말했지만 정부에서는 세팅된 사업을 내려주기 때문에 뭐 획일된 어떠한 그 정부가 이야기하는 어떤 사업들을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근데 이주민들이 원하는 건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관계성에서 이제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어려움들을 토로하는데 뭐 저희도 똑같이 이런 뭐 음식하고 뭐 한국어 교육하고 이럴 건 아니어서 그럼 우리는 정말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하자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부 지원이 아닌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작은 돈이지만 후원금을 민간 후원금을 받아서 해야 된다라는 이제 저희가 기준을 세우고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저희가 뭐 돈이 많아서 시작한 건 사업은 아니고 정말 이분들 섬기기 위해서 시작했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월급을 포기하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 안에도 처음에는 월급이 없었었고 그래서 그런 재정들은 저희가 월급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전부 다 100% 사업비로 다 저희가 쓰고 있었었고 근데 이제 이분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사실 이게 저희가 뭐 돈을 막 주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 아니고 관계 속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또 어떤 일이 해결되면 또 다른 분들을 소개하시고 또 다른 아픔이 있는 분들을 또 같이 모시고 오세요. 도와달라고. 끊임없이 또 내가 섬기고 도움을 줘야 될 분들이 출몰하시네요. 그럼 이제 저희 역량 밖의 일들도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뭐 정말 몇천만 원의 병원비가 필요한 아이가 오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고민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될 일인가 고민도 하게 되고, 정말 또 도움이 필요하니까 저희 말고는 또 도와줄 사람이 없고, 또 정부에서는 공적 자원에서는 갈 수 있는 돈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냥 뭐 제가 막 교회 쫓아다니면서, 뭐 조금만 도와달라, 조금만 도와달라, 뭐,
아는 사람 다 전화해가지고 뭐 이런 아픔 아이가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 네, 네. 이제 나중엔 전화가 이제 잘 안 받는 일들이 많아지죠. 제 전화를. 제가 전화하면 이제 뭐 돈 달라는 일들이 많아지니까 뭐 네. 전화 피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물질이 흘러갈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뭐 물질로 다 채우는 재단이 아니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어려움들이 조금씩 발생하기도 하고 또 저희 둘이 하고 있다 보니까 네, 네. 이제 인적 자원도 많이 이제 부족한 거죠. 저희 둘이서 뭐 주말 학교 하랴, 농장 가서 일하랴, 뭐 예배 드리랴, 가정 방문하랴 이런 것들을 다 하다 보니까 사실 둘이서 이제 하기에는 벅찬 부분도 좀 많아요. 그래서 가끔 기도하면서도 우리랑 같은 마음 가진 사람 한 사람만 좀 오면 어떻겠나. 네, 네, 네. 돈 포기하고 와서 정말 같이 할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기도도 많이 하긴 하는데 네. 사실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쉽지 같이 마음 않죠. 품는 게. 그래서 네, 네.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거죠. 둘이서 다 하려다 보니까 동역자가 필요하긴 한데 그것도 좀 쉽지 않은 길이고. 지금 그러면 기간이 얼마나 됐나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자원봉사를 시작한 거는 2010년, 9년부터인 거고 법인화된 건 이제 2016년인데 이제 계속 아내랑 처음에서? 예, 아, 한 10년 좀 넘었죠. 10년. 지금. 네. 그러면 지금 다문화 가정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문화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 분들이 많으신가요? 필리핀 분들이 가장 많이 계시고요. 네. 몽골, 베트남, 중국, 파키스탄, 이란. 정말 다양한 네. 나라들에서 오셨는데. 근데 그러면 그분들은 이곳에 오셔서 어떤 문제를 가장 좀 힘들어 하시고 또, 두 분께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셔야 되나요? 가장 먼저는 이제 언어적인 소통의 이제 어려움으로 시작을 하죠. 네, 네. 그러면 그게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뭐 문화적인 어려움, 정서적인 어려움들이 이제 많은데 가장 엄마들이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이제 자녀와의 관계에서 그렇죠. 이제 문제예요. 엄마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랑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사춘기로 올라가면서 엄마들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사춘기 아이들이랑 엄마랑 이 갈등 관계가 네.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이렇게 겉으로 우리 사회에서 거론되지 않아서 그렇지 저희가 만나는 가정들은 이제 그러니까 가정폭력을 경험한 가정들이어서 더 심각한 상태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같은 것들을- 엄마로서 사실은 이 육아를 한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닌데 2세들은 또 한국 문화에 네. 적응이 된 아이들이고 그러면 엄마와 그런 문화적이고 또 현실적인 차이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정말 상상 이상일 것 네. 같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이제 뭐 실질적인 도움도 받으실 거고 뭐 풍부하진 않아도 재정적인 도움도 좀 받고 또 심리적인 안정도 취하고 하시는데 가장 보람될 때는 어떨 때인가요? 이제 요 근래 이제 보람됐던 것들 중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청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네, 네. 사실 처음에 만날 때는 애들하고 뭐 4시에 만나자 그러면 4시 반에서 5시에 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시간. 규칙 지키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이제 아버지의 통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 받아보다 보니까 그렇죠. 아니면 그- 또 제대로 된 가정 교육이나 네네. 그러니까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에 대한 이제 그런 의식이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네. 늦으면 늦는다는 연락이라든가 문자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늦게 와요. 그럼 이제 왜 이렇게 늦게 오냐 그러면 뭐 보통 이렇게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미안해하지도 않고 처음에 저한테 많이 혼났죠. 그리고 네네. 이제 뭐 놀러 가거나 어디 뭐 출발하거나 할 때 이제 항상 이제 단서를 달아주는 게 그 시간까지 안 오면 무조건 출발한다. 이런 이제 강압적인 것들을 하고 네. 또 이제 페널티들을 조금씩 준 거죠. 뭐 어디 뭐 안 데리고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페널티를 주기도 하고 저한테 많이 혼나기도 혼나고 네. 그렇게 한 1년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생긴 게 이제 늦은 다음에 연락이 와요. 선생님 오늘 못 간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도 발전했네요. 예, 사후에 연락이 이제 네, 5시면 네. 5시 이후에 연락이 와요. 늦어서 못 간다. 그렇게 또 한 반년 이렇게 또 트레이닝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한 30분 전에 연락이 와요. 늦기 전에. 오늘 늦는다. 네. 못 간다 연락이 와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애들이 많이 좋아진 게 네, 네. 뭐 전날 연락이 오거나 일찍 연락이 오죠. 오. 오늘 늦습니다. 아니면 못 갑니다. 굉장히 좋아졌네요. 이제 그런 게 좀 보람되는 게 이제 네. 그게 그나마 이제 한국 사회에 들어가신 에티켓이 그렇죠. 그나마 된 거거든요. 네네. 그래도 좀 부족한 게 이제 막상 또 풀어나서 또 다른 데 아르바이트 가는 친구가 있는데 그 사장님하고 통화해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런 문제 에티켓 부분들이 이제 부족한 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내가 너무 착하게 가르쳤나? 이런 생각하기도 하고, 더 모질게 써야 되나? 근데, 그래도 애들이 그나마 조금은 이제 그런 시간관념이라든가 이제 이런 그 한국 사회에서 지켜야 될 에티켓들을 그렇죠. 조금씩은 이제 배워가면서 저희한테 보여주고 있다는 게 그나마 좀 요즘 이제 보람된 일입니다. 그럼요. 그렇게 차근차근 조금씩이라도 달라지는 모습이 정말 보람있게 다가오기 때문에 또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프레밀리에서 요즘에 가장 필요한 도움, 우리에게 물론 두 분이 너무나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도움의 손길이 조금만 더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네, 저희가 앞으로도 이제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교육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주말에만 대안학교로 하고 있지만 네. 이거를 이제 사실 대안학교 저희 오는 아이들의 50%는 미등록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한국에서 체류 기간이 지나서 한국에서는 이제 존재하지만 주민등록 번호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네. 존재하지 않은 아이들이 네, 네. 절반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교육적인 권리가 있어서 학교만 다니지 그 외에 뭐 학원을 간다거나 그런 여건들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은 사실 자기가 아직 어려서 불법 체류자의 자녀인지 내가 여기에 존재를 하지만 어떤 상황인지 잘 몰라요. 그렇죠. 아직 순수하고 네네. 그 아이들에게 저희가 조금 더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고 하고 싶어서 이걸 주중에까지 확장을 해서 이제 아이들 교육에 조금 더 신경을 쓰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 교육도 있고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저녁 식사나 왜냐면 엄마들이 공장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세요. 그럼 아이들은 학교 끝나고 오면은 줄곧 그냥 혼자서 집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조금 더 엄마의 공백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고 싶어서 그 학교를 주중까지 넓히고 저녁 네. 식사도 또 해줘야 되고 그러려면 인력도 네. 좀 필요할 테고 재정적인 그렇죠. 문제도 조금 해결이 돼야 될 테고 네. 프레밀리 대표님께서 이 프레밀리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비전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사역이 좀 이제 하나가 돼가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농장 부분은 사실 저희가 좀 더 발전시켜서 엄마들이 이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은 아르바이트지만 정말 이 농장이 잘 돼서 판로도 개척돼서 판매가 잘 돼서 엄마들이 정말 풀타임을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네. 아까 얘기했던 이제 저희가 주말 학교가 이제 평일 학교로 변신되게 되면 네. 네. 엄마들이 이제 아이들을 저희 이제 위켄드 스쿨에 맡기고 저희 농장에 일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끝나고 집에 갈 때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지금 공장에서는 12시간 일을 하지만 농장에서는 조금 더 일을 줄이고 대신 급여는 좀 줄일 수 있겠지만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급여가 좀 확보된다고 한다면 네. 엄마가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시간들이 확보되거든요. 저희가 이 두 가지가 잘 돌아가서 이 농장하고 학교가 정말 잘 성장해서 이주민 공동체가 정말 좀 이렇게 표본처럼 멋있게 이쁘게 네, 좀 네.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좀 만들어가고 싶은 꿈이 있거든요. 그 말씀만 들어도 저도 그림이 그려지면서 와 이건 정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 달란트 이야기 촬영하시는 김에 홍보를 좀 하셔서 네네. 지금 재배하고 계시는 품목이 그 새싹사 네. 3이죠. 네네. 네네. 굉장히 건강에도 좋고 요즘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그런 네네. 그런 품종 같은데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이제 저희가 이 더누림 농장에서 생산하는 이 새싹삼, 더누림 농장에서 더누림 농장입니다. 이제 네. 수확하는 이 새싹삼 그리고 그걸 통해 만들어지는 청들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말린 과일들, 야채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판로가 개척돼서 이제 소득이 많아져야지만 네. 이것이 운영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야지만 또 엄마들이 더 많이 고용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보시면서 좀 마음에 좀 네. 동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희 더누림 농장 그 물건들을 사주시는 게 네네. 뭐 이거 그냥 기부하고 끝나는 거 아니라 본인도 물건 사서 또 드시는 그렇죠. 거니까 네. 이걸 드실수록 또 이분들의 자립에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네,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찾아주시고 또 이 요즘 같은 시대에 면역력이 중요한데 저희 인삼 관련된 제품이다 보니까 또 네, 드시고 또 건강도 찾을 수 있다 보니까
좋죠. 좀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침에 저희 남편 출근할 때 그 새싹쌈 우유에 갈아서 네네네. 먹었는데 굉장히 면역력이 좋잖아요. 요즘 네네. 같을 때 정말 필요한 그런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누림 농장 좀 많이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우리 사모님? 네. 이런 한국의 공적인 지원 혜택에서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저희가 지금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찾아보면 진짜 많거든요. 그런 위기 가정들을 도울 수 있는 거는 한국교회밖에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현재는 왜 그 텔레비에서도 다른 아프리카 나라나 이렇게 그런 아이들을 돕는 일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렇죠. 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내 바로 옆에 내 이웃으로 옆집으로 있으면은 돕고자 하는 마음은 사실 그렇게 크진 않고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차별이나 편견적인 시선이 더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시선들을 낮추고 그 장벽을 없앨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는 한국 청년들이고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그네를 섬기는 일에 동참을 해주셨으면 맞습니다. 네네. 요즘에는 우리 주변에서 다문화 가정들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정말 이방인이나 나그네 개념을 떠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시거든요. 오늘 그 말씀 주신 대로 오늘 우리 방송을 보시면서 좀 도움을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달란트 이야기는 프레밀리에서 진행해 봤는데요.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조금 도움이 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달란트 이야기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뭘 가지고 오셨나요? 이게 뭔가요? 아니, 오늘 다문화 가정 촬영을 오면서 저희 집에 아이 작아진 옷이나 그 안 읽는 책들 조금 챙겨왔어요. 이거는 조금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건데 저희 아이 어렸을 때 입던 그 이불 세트예요. 근데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더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서 요긴하게 쓰면 더 좋지 않나요? 네.